마을 외곽의 낡은 빌라 단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 사이로 늦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박미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산 반찬 몇 가지와 어머니용 기저귀 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미선을 반겼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이정자가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미선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돌리더니 미선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누구냐? 수진이냐? 미선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수진은 남편 정우의 여동생 이름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치매는 이제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 미선이요. 정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미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이 났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15년째. 실적은 늘 중간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은 어머니 간병 때문에 고객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거나 대소변을 못 가려서 뛰쳐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상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계리, 개인 사정은 이해하는데 회사도 장사 아니에요. 다음 달까지 실적 안 나오면 생각 좀 해봐야 할 거예요. 식탁에 밥을 차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밥 먹어요. 정자는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은 어머니 옆에 앉아 밥을 떠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씹는 모습을 보면서 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사람인데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를 씻기려고 하는데 정자가 버둥거렸습니다. 싫어. 나 안 씻을 거야. 미선은 참고 또 참으며 어머니를 욕조에 앉혔습니다. 온몸에 물이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나니 벌써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미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최정우가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왔어? 미선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었어. 피곤해 죽겠네.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우가 방에서 나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얘기야? 우리 엄마 그렇게 버리고 싶어? 미선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한계예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요. 정우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이 좀 참아줘야지.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손을 더 세게 비볐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미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건너편 방에서는 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내 인생이 끝나겠어.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미선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은 조금씩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선이 깼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려는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가세요? 정자는 대답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를 화장실에 데려갔지만 이미 기저귀는 젖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어머니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채웠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미선은 다시 눕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선은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이고 엄마인데 나는 왜 나를 위한 시간이 없을까? 그날 밤 미선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없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미선은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선의 일상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심해졌고 집에서는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정자는 이제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는 시장에 가야 해라며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미선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집을 나갈까봐 문에 자물쇠를 추가로 달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자는 더 심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선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파 뒤를 보니 어머니가 대변을 그곳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은 출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 대리, 이번이 이번 달의 3번째예요. 이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미선은 청소를 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지쳤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어머니를 보니 정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안 돼요. 진짜 요양원 알아봐야 해요. 정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우리 엄마 그렇게 보내고 싶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이러다가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회사도 이제 한계고 아들도 저를 피해요. 저도 좀 살고 싶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알아보자. 근데 비용 문제도 있잖아. 미선은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조금 편히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고 정부 지원을 받아도 100만 원 정도는 필요했습니다. 미선은 남편과 상의해서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 2곳을 출연했습니다. 주말에 둘이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선과 정우는 첫 번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음침한 느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장이 안내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가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치매가 심하셔서요. 밤낮을 구분 못하시고 대소변도 못 가리세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중증이시네요. 비용은 한 달에 18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정우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좀 비싸네요. 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다 이 정도예요.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미선과 정우는 일단 다른 곳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요양원은 첫 번째보다 조금 낡았지만 분위기는 더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어르신들이 햇볕을 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비용도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미선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다음 주에 엄마 모시고 오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편해졌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건가? 하지만 미선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나도 살아야 하니까. 일주일 후 미선과 정우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미선은 어머니의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약,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낡은 인형 하나를 넣었습니다. 정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데 가실 거예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고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데요. 걱정 마세요. 정우가 차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부축해 태웠습니다. 낡은 봉고차는 덜컹거리며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조수석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 2명이 나와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정자는 간호사를 보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 어디야? 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나 여기 싫어. 집에 갈래. 그 순간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더 좋아요. 제가 자주 올게요. 정자는 미선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나 버리지 마. 내가 잘할게. 미선은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살아야 해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자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자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미선은 차에 올라타며 귀를 막았습니다. 정우가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곧 적응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앉아있던 소파는 비어 있었고 방에는 어머니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선아, 나 버리지 마.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위로해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의 일상은 잠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회사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고, 밤에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미선도 바빠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찾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한번 오셔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식사도 잘 안 하세요.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정우는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돼. 다음 주에 가자라며 미루었습니다. 미선도 회사 일이 바빠서 결국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요양원에서 오는 전화를 몇 번이나 무시했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런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서 자신을 붙잡던 어머니의 손. 그리고 미선아, 마 버리지 마라던 목소리.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선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왜 안 와? 나 여기 싫어. 미선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미선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고,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마음 한편에 밀어두고, 미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신 지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번 주는 꼭 갈게요 라고 요양원 측에 말했지만 막상 주말이 되면 다른 핑계를 대며 미루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아들 학원 상담이 있어서 온갖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간병에서 벗어나자 고객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도 미선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이 분위기 계속 유지해봐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민준이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숙제 많아?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미선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보다 여유가 생겨서 요리도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아들과 남편을 불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집에 오세요? 미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고 계셔. 거기가 할머니한테는 더 좋아.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보고 싶은데요.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자. 엄마가 바빠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아들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어머니는 가족의 대화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집에 오세요?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서 자신을 붙잡던 그 손, 떨리던 목소리. 미선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하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보호자님, 정자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식사도 거부하세요.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가족이 안 오시면 의욕을 잃으세요. 정자 어르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계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야지. 이번 계약 놓치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요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대요. 정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골프 약속 있어. 당신 혼자 다녀와.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라도 데리고 갈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민준이를 데리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하면 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호자님, 정자 어르신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걸으며 미선은 요양원 냄새에 코를 찌푸렸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 냄새가 뒤섞인 독특한 냄새였습니다. 간호사가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본 어머니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침대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를 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이 우리 손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미선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선이에요. 정자의 눈빛이 미선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어머니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미선아,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왔니? 미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바빠서. 정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힘들었을 거야. 미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요즘 식사를 거의 안 하세요. 보호자님이 오시면
드실 수도 있으니 한번 권해보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에게 죽을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미선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어머니 입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이거라도 좀 드셔야 해요.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파. 미선은 계속 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자는 결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못하고 다시 뱉어냈습니다. 미선은 당황해서 휴지로 어머니의 입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 내가 짐만 되네.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선 자신도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어머니를 짐처럼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정자는 민준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자.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미선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미선은 민준이와 함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선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너무 아파 보여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없어요? 미선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어. 우리가 집에서 돌보기엔 힘들어.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아들의 침묵 속에서 실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식사도 못 하시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정우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요양원에서 잘 돌봐줄 거야. 미선은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 엄만데 그렇게 무심할 수 있어요? 정우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집으로 다시 모셔올 거야? 당신이 감당할 수 있어. 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다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라빠진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이제 왔니?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며칠 후 요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님, 정자 어르신이 오늘 아침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공증인을 불러도 될까요?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의식이 또렷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미선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신대요. 정우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언장, 엄마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공증인을 부르겠다고 하던데 우리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하지만 그 주말이 오기 전에 미선은 요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전화였습니다. 미선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간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어요. 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우는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제대로 못 해드렸어. 미선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어머니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미선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공증인이 찾아왔습니다. 유족분들께 전해드릴 유언장이 있습니다. 미선과 정우는 공증인을 따라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증인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정자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인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미선과 정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장을 펼치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며느리 박미선에게 전부 남깁니다. 미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우도 놀란 표정으로 공증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공증인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단, 이 유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마지막까지 곁에서 돌본 사람에게만 이 유언이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미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에서 돌본 사람. 자신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단 한 번밖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엄마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이 누굽니까? 공증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요양원 측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언장에는 그 부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공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요양원으로 가봐야 하는 건가요?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양원 원장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선과 정우는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지?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언장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장은 그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에 앉으며 원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정자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한 분이 계속 곁을 지키셨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누구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윤경이라는 봉사자분입니다. 이분이 매일 와서 어르신을 돌보셨어요. 미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윤경이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윤경이요? 제 대학 동기인데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이 어르신과 인연이 있으신 것 같더군요.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어요. 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윤경이라는 사람이 우리 엄마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이란 말입니까? 원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이 그것이니까요. 미선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경위가
왜 어머니를 돌봤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왜 그런 조건을 단 유언장을 남기신 걸까? 원장이 말했습니다. 윤경희 씨가 지금 복도에 계십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경희가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미선아, 오랜만이다. 미선은 복잡한 심경으로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희야, 내가 왜 여기 있어? 경희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 그러다가 정자 어머니를 만났지. 처음엔 몰랐는데 어르신이 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시어머니인 걸 알게 됐어. 미선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돌본 거야?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게 됐어.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엄마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이란 말입니까? 경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재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안쓰러워서 돌본 거예요. 미선은 경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유언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경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들었어. 어르신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건 알았지만 내용은 몰랐어. 미선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경희는 아무런 데가 없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반면 자신은 친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단 한 번밖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우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남인 당신이 재산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르신의 뜻이에요. 저는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하고 싶어요. 미선은 경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셨어?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 날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선이를 부탁한다. 미선이가 너무 힘들었을 거다. 그 아이를 용서해달라고요. 미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셨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셨습니다. 미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왜 그렇게까지? 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셨어. 다만 내가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 정우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봐야겠어요.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깨닫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관련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유언장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곁에서 돌본 사람이라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 기록과 증언이 윤경희 씨에게 유리합니다. 미선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남편이 법적 공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미선은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미선이를 부탁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우가 말했습니다. 일단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재산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어머니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지만 마지막 장에는 또렷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나를 닮아서 강한 아이야. 하지만 진짜 강함은 끝까지 사랑하는 힘이란다. 미선아,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가 믿는다. 미선은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만날 수 있을까? 경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은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들어서 알아. 미선은 고개를 들어 경희를 보았습니다. 경희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했어. 어머니가 없어지기를 바랐어. 그런 내가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경희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다만 어르신께서 내가 다시 너답게 살기를 바라셨어. 그게 어르신의 마지막 바람이었어.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르신은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어. 재산도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쓰라고 남기신 거야. 다만 조건을 단 건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 미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옆에 앉아 미선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미선은 말했습니다. 경희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어머니를 돌봐줘서. 경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르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송하지 말아요.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정우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우리 형편이 어떤데 그런 말을 해? 미선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요. 저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그래?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도 변했어요. 우리 관계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들 민준이가 미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미선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엄마가 생각 좀 해보려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민준이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힘들었던 거 저도 알아요. 미선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상속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미선과 정우 그리고 경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측 기록을 확인한 결과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 마지막까지 곁에서 돌본 사람은 윤경희 씨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상속권은 윤경희 씨에게 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정 상속인인데 남인 사람이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어떻게 정당합니까?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유 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일을 재개하실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미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경희에게 향했습니다. 경희는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경희가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받아서 노인복지 사업에 쓰고 싶습니다. 어르신께서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경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경희가 미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는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그리고 어르신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 그게 내 조건이야. 미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경희는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경희의 제안을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그럼 재산을 반분해서 절반은 법정 상속인인 최정우 씨와 박미선 씨에게, 나머지 절반은 윤경희 씨가 받아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합의하시는 거죠? 경희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미선은 경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경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았을 거야. 경희가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시작이야. 어르신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야. 놓치지 마.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요. 제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정우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해졌어. 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잃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저를 찾고 싶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나도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 미선은 짐을 쌌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아빠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돌아와요.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미선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건강해져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친정에 도착한 미선은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이야기, 단 한 번밖에 찾아가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유 원장 이야기까지. 미선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미선은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요양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희가 봉사하는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미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던 그 복도, 그 방,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경희가 미선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선아,
잘 왔어. 오늘부터 함께 일하자. 미선은 경희를 따라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경희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김순자 할머니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가족들이 잘 안 오세요. 미선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미선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내 딸이냐?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봉사자예요. 경희가 미선에게 할머니 식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할머니 입에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권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드셔요. 힘내셔야죠. 할머니는 결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시어머니에게 밥을 먹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짐으로만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미선은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구나. 사랑한다는 것이구나. 미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경희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 이런 느낌 처음이야. 경희가 미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어르신께서 내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야.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는 걸 말이야. 미선은 그날부터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식사를 도왔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미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도 왔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미선은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롭게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들을 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어머니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르신이 그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경희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이 방에서 평화롭게 가셨어. 고통 없이 말이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희야,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경희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어르신은 너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미선은 어머니의 방을 향해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미선은 조용한 카페 이름을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미선이 물었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 민준이 학교 보내고 회사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정신없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선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혼자 힘들어했어요. 당신한테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정우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냈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요양원에서 봉사하며 느낀 것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알았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봐줘야 한다는 거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 좀 더 잘해드릴 걸. 미선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사랑하면서. 정우는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미선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회복하고 진정으로 변화한 다음에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정우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해. 내가 기다릴게. 미선은 고마운 마음에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미선이는 나를 닮아서 강한 아이야. 하지만 진짜 강함은 끝까지 사랑하는 힘이란다. 미선은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요. 제가 꼭 그렇게 살게요. 다음 날부터 미선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요양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가정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집을 찾아가 청소를 도와주고 밥을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어르신들도 점점 미선을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한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80대 할머니는 혼자 작은 단칸방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쌀쌀했습니다. 미선은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미선은 이미 청소도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미선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못 와. 바쁘대.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미선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으시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그날 이후로 미선은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밥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도 왔네.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구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미선은 점점 그것을 깨달아갔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늘 방문할 어르신들을 떠올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식사를 잘하고 계실까? 박영수 할아버지는 약을 잘 챙겨 드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미선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은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실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상사는 미선을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 요즘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실적이 이게 뭡니까? 미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요.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인 사정은 이해하는데 이러면 회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달까지 실적 안 나오면 그만둬야 할 겁니다. 미선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미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직 아들 민준이의 학비도 벌어야 하고 남편과 다시 시작하려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미선의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경희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선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경희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는 그만두게 생긴 것 같고 돈도 필요한데. 경희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하는 봉사활동이 진심으로 좋아?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좋아.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처음으로 내 삶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 계속하면 되잖아. 방법은 있어. 내가 하나 제안할게. 미선은 궁금한 표정으로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작은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주로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일을 하지.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 미선아, 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래? 급여는 많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 미선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경희가 미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다 봤어. 어르신들도 너를 정말 좋아하시고, 그리고 정자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 중 일부로 우리 단체를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잖아. 그 돈으로 너의 급여도 충분히 줄 수 있어. 미선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회사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대리, 다음 직장은 정해진 거예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미선은 15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되돌아보니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 미선은 긴장하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경희가 미선을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된 박미선 씨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미선을 환영했습니다. 미선은 인사를 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선의 주된 업무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말벗,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미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가 오는 날은 참 좋아. 할머니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선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새로운 어르신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최영희, 78세 할머니였습니다. 주소를 보고 찾아간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서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복지단체에서 나온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할머니를 도와드리러 왔어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도움 필요 없어. 그냥 가세요. 미선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청소만 좀 도와드릴게요. 금방 끝날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지저분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미선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청소를 못했어. 창피하네.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자 집안이 말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정말 깨끗해졌네. 고맙네. 아가야. 미선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올게요. 청소도 도와드리고 밥도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는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와주니 고맙네. 미선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미선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선은 최영의 할머니 댁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미선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미선 씨, 오늘 또 왔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미선은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김순자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선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뇌졸 중이십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로 옮겨졌고 미선은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미선 씨,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미선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그날 밤, 미선은 병원에 남아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경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희야, 나는 오늘 병원에 있을게.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경희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미선아, 수고했어. 내일 내가 교대하러 갈게. 미선은 전화를 끊고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미선은 할머니에게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드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미선 씨, 내가 여기 있었구나. 고맙다. 미선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미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미선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도착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미선은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미선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선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미선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그날 밤 미선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 정우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언제 올 거야?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정우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민준이도 엄마 엄청 기다리고 있어. 미선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가족에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요. 별은 반짝이며 미선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모르는 사이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단체 사무실에서 경희와 긴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선아, 큰일 났어. 미선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경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단체가 재정 문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자 어머니께서 후원금도 주셨잖아. 경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후원금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어. 정우 씨 쪽에서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거든.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게 됐어.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정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미선은 화가 났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정우는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민준이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미선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체는 재정 위기에 처했고 남편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경희가 미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우리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미선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가족도 챙기지 못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게 옳은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게 힘을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나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미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아, 여기서 왜? 미선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커피를 앞에 두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왜 제 동의도 없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급여도 적은 일을 하잖아. 민준이 대학도 보내야 하고. 미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예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뜻은 생각 안 해요? 정우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미선은 남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돈과 현실만을 생각했고, 미선은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우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온다고 했잖아.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과 저는 너무 달라졌어요. 당신은 돈을 원하고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원해요. 함께 갈 수 없어요. 정우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미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여보, 이혼해요. 서로를 위해서. 정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저는 저대로 살아야 해요. 정우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미선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경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런데 단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소송 때문에 후원금을 못 쓰잖아.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희야, 내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할게. 남편을 설득해 볼게. 경희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미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봐야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열렸습니다. 미선과 정우 그리고 경희가 참석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말했습니다. 유언장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유언장의 조건이 너무 모호합니다. 마지막까지 곁에서 돌본 사람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요양원 기록이 명확합니다. 윤경희 씨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일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장기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때 미선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미선에게 향했습니다. 미선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자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사람도 저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도 저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봤습니다. 진심으로요. 미선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해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합시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아, 무슨 소리야? 미선은 조정위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유언장대로 진행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정신 차려. 우리 살아야 하잖아. 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전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경희가 미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이게 어머니께서 원하신 거잖아.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유 원장은 원래대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정우는 미선을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미선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제야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주세요.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경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경희야, 이제 단체는 계속할 수 있는 거지?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후원금을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고마워, 미선아. 미선은 경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려줬어. 며칠 후, 경희는 미선을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경희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사실 정자 어르신께서 유 원장의 추가 서류를 남기셨어. 미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추가 서류요? 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접 읽어봐.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미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선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다 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살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진짜 사랑을 배웠으면 하는 거야.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란다. 편지는 더 이어졌습니다. 유 원장의 조건을 단 건 너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어. 내가 진심으로 변하기를 바랐던 거야. 만약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남을 돕게 된다면 상속의 절반을 너에게 돌려주라고 경희에게 부탁했어. 경희를 믿어. 그 아이는 착한 아이야. 미선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어르신은 내가 변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 그리고 너는 정말 변했어. 그래서 나는 어르신의 뜻에 따라 상속의 절반을 너에게 돌려주려고 해.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경희야. 나는 필요 없어. 그 돈은 어르신들을 위해 쓰는 게 맞아. 경희가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건 어르신의 마지막 바람이야. 그리고 너도 민준이를 키워야 하잖아.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해. 미선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절반의 절반만 받을게. 나머지는 단체를 위해 써줘. 경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며칠 후 법원에서 최종 상속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유 원장의 부록에 따라 상속의 일부가 미선에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미선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미선은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은 아들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됐어. 미안해. 민준이는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미선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가 꼭 잘 키울게. 그날 밤, 미선은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미선이는 나를 닮아서 강한 아이야. 하지만 진짜 강함은 끝까지 사랑하는 힘이란다. 미선아,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가 믿는다. 미선은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경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복지관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상속받은 돈의 대부분을 투자해서 지역 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자 어르신 추모 복지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선은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복지관은 제 시어머니 이정자 어르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사랑받으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미선은 복지관 입구에 걸린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추모 복지관 끝까지 사랑하신 분께. 이선은 명패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햇살이 복지관 안으로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복지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것이구나. 사람들이 사랑 속에서 함께 사는 것. 미선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별들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지관 개관식을 지켜보았고 며느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미선을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복지관 개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매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은 미선을 가족처럼 대했고 미선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 문이 열리고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인사를 하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나 봐요. 노인은 미선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야.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미선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시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다. 내가 이런 곳을 만들었다더구나. 미선은 시아버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자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개관식 날 내가 있었다. 멀리서 지켜봤어. 미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신 줄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정말 많이 변했더구나.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을 용서할 수 없었어. 너를 원망했지. 미선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정우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우리가 너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선은 시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원망의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의 말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너에게 짐을 떠넘겼는지. 나도 책임이 있어.
미선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시아버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선아, 이거 받아라. 내가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이 복지관 운영하는 데 보탰어라. 미선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아버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가 이걸 원하실 거야.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잘 쓰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미선은 시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죄송하고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난 후 미선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수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엄마를 대신해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시아버지가. 미선은 메모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경희가 미선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복지관이 지자체로부터 우수 복지시설로 선정됐어. 미선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경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르신들을 너무 잘 돌봐서 소문이 났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보고 감동받았대. 미선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상을 받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미선은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순간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시어머니 이정자 어르신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복지관으로 돌아온 미선은 어르신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미선 씨, 축하해요. 할머니들이 미선을 안으며 축하했습니다. 미선은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저녁이 되어 미선은 혼자 어머니의 방에 있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르신이 그 방을 쓰고 있었지만 미선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경희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여기 계셨을 때 자주 내 이야기를 하셨어. 미선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미선이가 웃었으면 좋겠다고.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경희가 미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분명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을 향해 깊은 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아들 민준이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1년 만에 찾아온 산소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시아버지께서 돌보신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왔어요. 민준이도 데리고 왔어요. 민준이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관을 만든 이야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이야기, 그리고 시아버지와 화해한 이야기까지.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진짜 강함이 뭔지, 끝까지 사랑하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산소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할머니를 닮아서 좋아요. 미선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엄마가 너를 잘 키울게. 할머니께 부끄럽지 않게. 민준이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미선은 휴대폰으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오늘 저녁에 특별한 행사 하나 준비하자.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싶어. 경희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준비할게. 너는 천천히 와. 저녁 시간. 복지관 식당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미선은 어르신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선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1년 전이에요. 제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제 가족입니다.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미선을 격려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우리의 딸이에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들을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미선은 복지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복지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느껴.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경희가 미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정자 어르신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하시고 너를 변화시키셨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 바로 진짜 사랑을 알게 해주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관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경희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며느리, 내가 후원자들을 연결해 줄게. 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볼게. 몇 달 후, 복지관 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시설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도 오셨고, 심지어 전 남편 정우도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정우는 미선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축하해.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미선은 정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서로 잘 살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복지관 입구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렸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추모 복지관 이관, 끝까지 사랑하신 분께. 이선은 명패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이 일을 할게요.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게요. 햇살이 명패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혼자 조용한 방에 앉아 어머니의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미선이는 나를 닮아서 강한 아이야. 하지만 진짜 강함은 끝까지 사랑하는 힘이란다. 미선아,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가 믿는다. 미선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미선은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밥 먹었니? 미선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미선은 복지관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미선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선 씨, 같이 산책 안 할래?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같이 가요. 미선은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남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자신의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미선은 할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밥 냄새가 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미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같이 먹어요.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꼭 같이 먹어요. 미선은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선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미선 씨, 많이 먹어야 해. 미선은 고마운 마음으로 반찬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이 순간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경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미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하신 거야. 우리는 그저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야.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선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미선은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민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미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선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선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선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그리고 미선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선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미선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참 잘했어. 미선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